예전에 철강도 성장 산업이었잖아요. 화학도 성장 산업이었고 조선도 성장 산업. 옛날에 100년 전이었다면. 네. 근데 그 산업들을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넘겨줬죠. 네. 그래서 일본이 한참 그거 가지고 부흥했었습니다. 네. 전기전자가 부흥했고 소니의 신화가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경영학에서요. 그런데 뭐 걔네들 다 이제 무너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불과 제가 입사하고 나서 1990년도 2000년 초에 요때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조선일이었다, 철강일이었다, 화학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뭐 그리고 나서 또 10년 후에는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다 중국에 뺏겼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쪽 1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빅테크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빅테크의 기술들도 그런 순서대로 어느 흐름을 가지고 순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순환에서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램은 옛날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잘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디램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디램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디램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선단 뭐 공법 해야 된다. 파운드리 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반도체 안에서도 미래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기업이나 가는 쪽에서 우리가 추정해서 가야지 뒤쪽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정유화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환경 관련주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수소 관련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가 기술력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탄소 포집이나 또는 뭐 저장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정유화학 기업 중에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정유화학 기업 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유화 기업의 과거에 생산 부분이 아닌 미래로 계속 가져가는 쪽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에서도 빅테크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안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미국에 얘기하는 빵주가 그다음에 마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뭐 월가하거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텔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인텔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에서 다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될 것이다. 이제는 또다시 한번 그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 다 웃었을 때 전기차 결국은 상용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우리가 잊어버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전기차에 차의 외관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패널을 붙여가지고 차가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실현이 먼 일이니까. 그렇죠. 먼 일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우리는 풍력의 여건이 나쁘죠. 연속성으로. 여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풍력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풍력으로 좋아졌던 부분은 어디냐면요. 풍력의 부품 장비사들이 좋았어요. 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유럽에. 그런 부분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먼 미래보다는 친환경 분명히 갈 길이긴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터리 가장 관심이 많은 배터리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의 부분 보면 올해 신고가를 내면서 2차 전지 올라간 회사가 LG에너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각광받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들은 지금 뭐 멀티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I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하고 LNF나 에코프로베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선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티플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서 이만큼 올라와서 멀티플이 높은 데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멈춰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이게 점차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상용화가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낙수 효과를 보면서 밑에 있는 부품 장비들이 훨씬 더 주가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요즘에요. 가장 최근에는 뭐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바로 직전 한 달 전에는 폐배터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요즘에는 충전 인프라 주식들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선반영하면서 먼저 선두에 올랐던 부분들이 계속 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확산이 되면서 후발로 올라오는 부분들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수소 부분도요. 수소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막 올랐다가 뭐 거의 다 내려왔다가 지금도 헤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S커브 이론과 캐즘 이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신기술이 있어요. 근데 신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처음에는 신기술이 좋을 거라는 미래의 기대에 따라서 소위 꿈이라고 얘기하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야 아직 아니야 너무 빨리 왔어. 그러다가 딱 폭락을 해요. 그리고 상용화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순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로 올라가 테슬라가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 수소를 바라볼 때 태양광을 바라볼 때 풍력을 바라볼 때 전부 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소가 지금 상용화돼 가지고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나고 이런 부분들까지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지금은 그 밑에서 지금 이제 어떤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린다면 정말 답답하고 나중에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맞지만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 너무 먼 미래보다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됐다. 그렇죠.